자, 안녕하십니까. 쉬운 문장부터 최고 난이도 문장까지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영어 MK 그래머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처음으로 우리가 문장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문장의 다양한 모양 파트 1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부품이었으니까 그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5형식이든 7형식이든 뭔 상관이야.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몇 번 시도를 해보셨던 분들이 5형식에서 막혔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 역시 똑같이 이걸 가르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모양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진짜 문장을 써내려갈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5형식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 전에 1강 리뷰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말이 뭐라 그랬죠? 네,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명사를 대신 받는 말, 위에 명사 있으면 아래서는 명사를 대명사로 받죠? 그리고 동사를 꾸미는 말이요. 기본적으로 동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어쨌든 명사 빼고 다 꾸미는 부사라는 녀석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말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영어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에서 조사인 은는 이가를 자동으로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을르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주다란 뜻을 가지고 있으면 명사를 2개까지 받을 수 있고요. 앞에는 에게, 뒤에는 을르이 되죠. 앞에는 에게, 뒤에는 을르. 그리고 전치사 뒤에 항상 뭐가 와야 된다고요? 명사가 와야 된다고요. 그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나는 전치사 뒤에다가 동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동사 뒤에 뭘 붙여라? ing를 붙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명사를 기준으로 뭉친 덩어리 하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 그쵸? 그러니까 명사를 중심으로 뭉치면 명사 구가 되겠죠? 그리고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명사절이다. 마지막으로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는 뭡니까? 주절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고요. 종속절은 주절에 붙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거나 배경을 깔아주는 녀석이라고 했는데 차이는 뭐다? 주어와 동사 앞에 접속사가 있으면 종속절이요. 접속사가 없으면 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그 5형식이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보고 갈게요. 기존의 5형식이라는 건 C.T. 어니언즈라는 그 영국의 궁정학자가 동사의 모양을 서술어를 한번 좀 나눠본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5형식이라는 말을 쓰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냥 서술어를 어떻게 나눠서 볼 수 있을까를 쓰신 건데 그게 이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오래된 분류라는 거예요. 오래된 분류. 1907년에 나온 겁니다. 19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1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110년 전의 국어 문법에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넣어서 정말 말이 될까요? 말이 될 리가 없죠. 되게 말은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사실 10년 전이랑 지금이랑만 생각해도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110년 전 말을 그 문법 체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문장을 넣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잘 안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굉장히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이것 저것 그것 다 쑤셔 넣은 겁니다.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니까 더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놀랐네요 많이. 이것도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이미 알고 있거나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오셨으면 익숙해요. 많이 들어봐가지고. 하지만 단점이 너무 크죠. 단점은 일부 문장에 대한 설명이 불완전하거나 예외가 너무 많다. 특히 가장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건 예외가 너무 많아요. 옛날 5형식은 예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공식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거의 같은 양입니다.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싶냐면 저는 새로운 문장의 모양을 7형식이나 뭐 25형식이나 27형식 같이 최근에 그래도 연구한 결과물들을 상대적으로 최신 이론이 이런 녀석들을 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있겠죠. 예를 들면 장점은 문장의 설명에 대한 예외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더 최신 이론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에 더 맞춰져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생소하고 이마저도 완벽하지 않다. 문법이라는 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언어라는 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칙을 우리가 찾아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딱 정해놓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문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누구나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익숙한 기존의 5형식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도 쉽게 이 순서였어 라고 따라오실 수 있을 거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뭐 다 똑같으니까 대신에 새로운 문장의 문형을 좀 활용을 할 겁니다. 이런 문장의 문형들을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어, 동사라는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는요, 행위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어는 행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사는 뭔데요? 동사는 행위자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구라든지 명사절이라든지 어쨌든 역할이 명사인 녀석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든지 아니면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드는 동명사라든지 어쨌든 그 녀석이 명사가 아니어도 명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주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동사가 오는 거죠. 이 동사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동사밖에 없어요. 원래 동사라는 건 품사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여기에는 사실은 서술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맞죠.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도 서술어가 되는 반면에 영어는 서술어를 할 수 있는 녀석이 동사밖에 없어서 그냥 동사라고 쓰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굉장히 심플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주어 하나, 동사 하나만 가지고서 문장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She slept가 있고요. He died가 있고 The man kicked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문장에 차이점이 있어요. 전부 다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지만 1번과 2번은 완벽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반면에 3번은 완벽한 의미를 전달하질 못해요. 왜 그럴까? 한번 같이 살펴보죠. 1번 문장, 그녀가 잤다. 그죠? 주어가 동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동사의 영향력이 누구한테 미칩니까? 그녀가 잤어요. 그럼 누가 자요? 당연히 그녀가 자죠. 그쵸? 주어가 동사를 했더니 동사의 영향력이 주어한테 미치네. 그가 죽었어요. 누가 죽죠? 그가 죽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주어가 동사를 했더니 동사의 영향력이 주어한테 미치네요. 근데 반면에 3번 문장은 좀 다릅니다. 그 남자가 찼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차입니까? 아니죠. 그 남자가 차면 다른 무언가를 차게 되겠죠. 다른 무언가를. 그래서 여기서 1번과 2번은 주어가 동사를 했더니 동사의 영향력이 주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 녀석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자자를 쓰는 거니까 주어가 동사를 했더니만 동사의 영향력이 다시 자기 자신한테 오는 거. 그게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한 동작이나 상태, 이게 동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동사의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여기에 이렇게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녀석은 주어가 동사를 했더니 동사의 영향력이 주어한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타동사는요,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 그러니까 동사죠. 동사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겁니다. 아셨죠? 아, 자동사는 뭐구나? 주어가 동사했더니 동사 자신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타동사는 뭐구나? 주어가 동사했더니 동사의 영향력이 다른 무언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사, 타동사는요, 엄격한 구분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나중에 가면 팔다 하면 셀이 타동사로 쓰인 거고요. 무엇을 팔다가 되니까 팔리다 하면 이건 자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건 이분법적인 사고라기보다는 같은 동사를 보통은 자타동사로 다 쓰고,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혹은 시험에 나오는 과정에서는 꼭 타동사인 것과 자동사를 좀 구분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잠깐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그녀가 잤다 라는 문장이 완벽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하지만 완벽한 의미만 전달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은 신문 같은 데서 영자신문을 보면 이렇게 짧은 문장을 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실제로 없습니다. 왜? 이런 문장 뒤에 뭔가 이렇게 자꾸 붙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 문장은 She slept on the bed under only a light blanket with her head on quietly 3 hours ago라는 굉장히 긴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뒤에 뭐가 달라붙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여기 부사, 부사구, 부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니면 부사나 부사구가 붙어 있네요. 근데 이 녀석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On the bed 뜻이 뭐죠? 침대에서죠. 침대에서. 그럼 침대에서 잤다예요? 침대에서 그녀예요? 침대에서 잤다죠. 동사 꾸미네?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 부사 역할을 하죠. 자, 오로지 얇은 이불 아래서 잤다예요? 얇은 이불 아래서 그녀예요? 얇은 이불 아래서 잤다잖아요. 그죠? 그럼 또 동사 꾸미네. 그러면 결국 또 부사 역할 하네요. 얘도 부사 역할, 얘도 부사 역할. 모자 쓴 채로 잤다, 부사 역할. 조용히 잤다, 부사 역할. 3시간 전에 잤다, 부사 역할. 부사 역할하는 녀석들이 5개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형식에서는 이 긴 문장을 주어, 동사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부사를 굉장히 하찮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현대 영문학에선 부사도 의미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녀석들도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러면 알아냈으면 그 녀석에게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여태까지는 없던 것들에 새로운 내용이 생겼으니까 그에 알맞는 이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 역할하는 녀석들한테 무슨 이름을 붙여줄지 생각해봤더니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은 주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죠? 문장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술어라고 붙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붙였고 부족한 정보를 채워주는 말을 보충어라고 붙였으니까 부사의 역할을 하는 말을 뭐라고 할까요? 네, 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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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어. 자, 이렇게 부사의 역할을 하는 말에 부사어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근데 주어는 서브젝트에서 앞글자 따서 s라고 쓰죠. 목적어는 오브젝트의 앞글자를 따서 o라고 쓰잖아요. 부사어는 영어로 adverbial입니다. 그러면 앞글자 a를 따서 어떻게? 네, a라고 써주는 거예요. 부사어는 a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이 부사어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괄호를 쳐준 거고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뭐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나 부사구가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죠? 하지만 또 하나의 역할이 있다는 걸 조금 챙겨보죠. Everyone in the classro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근데 어디 안에 있는?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있는 everyone을 꾸미고 있네요. 명사를 꾸미고 있네요. 그쵸? 자, 다음 stood behind the lin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줄 뒤에 서 있었다. 줄 뒤에 서 있었다. 이거는 behind the line이 누굴 꾸미고 있습니까? stood를 꾸미고 있죠. 동사 꾸미고 있네요. 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고 위에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래는 동사를 꾸미고 있어요. 결국은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할 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다. 동사를 꾸미는 역할을 할 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라는 녀석은 명사를 꾸미는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 아니면 동사를 꾸미는 무슨 역할?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치사구의 역할은 두 개구나. 하나는 뭐요? 명사 꾸미는 형용사 역할이요. 또 하나는 뭐요? 동사 꾸미는 부사 역할. 혹은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겠죠. 어쨌든 즉 무언가를 꾸미는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꾸민다는 말을 되게 유식하게 말하면 수식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모양, 주어와 동사가 있고 부사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모양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동사의 뜻이랑 좀 다른 뜻을 가지는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동사들을 잘 알고 있어야 정확한 해석, 정확한 영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동사는 do입니다. 여러분 do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do라는 동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이 아마 타동사일 겁니다. 이 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하다. do, exercise 이런 거죠. 운동을 하다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서도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녀석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 do 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돼야 된다라고요. 근데 I do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나는 한다!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뜻이 있나 봐 라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볼까요? Can you lend me some money?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자, 여기 lend가 동사고 명사 1개, 명사 2개 왔으니까 앞에 4개고 뒤에는 을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줄 수 있어? 물어봤더니 sure, 물론이지. Will 20 bucks do? 이렇게 물어봅니다. 20달러가 할 거니? 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20달러면 do 하겠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 do의 뜻이 뭘까요? do의 뜻은 충분하다, 적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모르면 이걸 그냥 20달러가 할 거니? 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혹은 영작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완전히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거나 내가 다르게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예를 들면 do라는 게 충분하다, 적절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것 가지고 영작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뭐 해볼까요? 검은 정장이 장례식에서는 적절해 라는 문장을 영작하려면 검은 정장, a black suit, 그죠? 적절해 하면 뭐예요? does.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at a funeral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a black suit does. 그 다음에 at a funeral. 검은 정장이 장례식에서 적절합니다 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스스로 영작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동사는 또 뭘까요? 다음 동사 count입니다. count의 뜻을 여러분은 숫자를 세다로 알고 계시죠? 네, 그 뜻이 있어요. 언제? 뒤에 목적어를 받는 타동사의 뜻일 때. 하지만 이 녀석들은 뒤에 아무것도 안 오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오거나 부사나 부사구가 오는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세다라는 이 뜻은 지금 없어요. 그럼 뭘까? every point, 모든 점수네. 근데 어디에서의? 이 게임에서의 모든 점수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every point를 꾸미고 있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count. 이 게임에서의 모든 점수는 숫자를 셉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뭘 세긴 뭘 세. 점수가 무슨 숫자를 셉니까? 그죠? 그래서 이 count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뜻은 중요하다. be important의 뜻이에요. 아, 그럼 이 게임의 모든 점수는 중요해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아, 이 게임이 약간 막상막하의 경기구나. 서로 대동소이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matter. matter 같은 경우는요, 명사로 잘 알고 계시죠?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동사를 배우고 있는 거고, 하물며 그 동사가 자동사일 때의 뜻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문제가 아니라 winning or losing. 이기거나 지는 게 does not matter.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많이 해석을 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려고 했으면 is not matter 했어야죠. does not 이라는 건 동사를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matter는 동사란 뜻이고 동사 원형이란 뜻이고 동사 원형의 matter의 뜻은 무슨 뜻이 있다? 중요하다란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거나 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매우 중요한 뜻이에요. 뜻도 중요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자, 다음이요. pay. 네, pay는 지불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요. 하지만 그러려면 뒤에 돈이 와야죠. 그죠? 물건값 등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 되려면 목적어가 있어야죠. 근데 여긴 목적어가 있는 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불하다가 아니라 crime doesn't pay. 범죄라는 건 지불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범죄는 돈을 내는 게 아니야. 네, 소설 쓰지 마시고 crime doesn't pay. pay는 무슨 뜻이다? 이득이 되다, 득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건 득이 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아, 범죄를 저질러봤자 좋을 게 없어 이런 뜻인 거죠. 자, 다음이요. last요. 요건 많이 아시더라고요. last. 마지막의 뜻 말고 동사 뜻에 무슨 뜻이 있다? 동사 뜻에 네, 그 미팅이 오로지 지속되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요. 5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다는 뜻이고요. 여기선 주의하실 게 수동태가 아니라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be lasted가 아니라 last란 뜻이에요. 알았죠? last가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되다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수동태처럼 인식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자동사의 뜻 자체가 지속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appear. 네, 요거는 많이 알고 계셔서 바로 갈게요. appear. 네, 뭐뭐인 듯하다를 오히려 모르시더라고요. 네, 알죠? 버스가 appeared, 나타났다. around the corner. 네, 모퉁이에서 나타났다. 모퉁이 근처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일곱 번째입니다. turn up이요. turn up은요, 만약에 뒤에 소리 같은 거 오면은 볼륨을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소리나 온도 같은 거. 그치? 근데 그때는 타동사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for some obscure reason. 몇 불명확한 이유 때문에 어떤 불명확한 이유 때문에 그가 failed to turn up. fail to는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fail to는 실패하다가 아니라요. 뭐뭐 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urn up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고 그때 turn up은 무슨 뜻일까요? 네, 앞에 나왔던 appear랑 같은 뜻입니다.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fail to turn up. 그는 나타나지 못했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develop. 네, develo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쉬운 뜻이 개발하다죠. 개발하다. 근데 개발하다라는 뜻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조그만 걸 점점 키워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develop의 뜻은 조그만 걸 점점 키워간다. 요 뜻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다 말고 자동사로 쓰일 때 plant, develop from seeds. seeds는 이제 씨앗이잖아요. 그럼 식물들은 씨앗으로부터 개발한다가 아니라 그러려면 여기 목적어가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자꾸 소설을 쓰신다고요. 식물이라는 건 씨앗으로부터 점점 커진다. 이렇게 딱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symptoms. 증상이죠. 근데 어떤 증상? 독감의 증상. 그죠? 독감의 증상이 develop. 점점 커졌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생겨나다, 도지다.
없던 게 조그만 게 생겨나다 도지다라는 건 커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생겨나다 도지다라 하나랑 다음에 My son is developing normally. 내 아들이 뭐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가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다, 발달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또 있나요? 네, 또 있네요. 9번 비동사? 비동사는 너무 쉬워요. 이다. 네, 그건 뒤에 형용사나 명사 올 때 뜻이고요. 그게 아니라 몇몇 학교들이 within is reach. 쉬운 도달 범위 안쪽에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work. 네, work는요, 그냥 일하다예요. 근데 그 일하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녀석이 하는 건지만 체크해 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My phone isn't working. 내 핸드폰이 일하고 있지 않는 중이에요. 그래서 작동하다. 그쵸? 그리고 그 알약이 일하고 있지 않는 중이에요. 약을 먹는 이유가 뭐죠? 뭐 두통이 있으면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근데 그 두통약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일을 안 해. 무슨 뜻입니까?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동하다 혹은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많기도 하다. 자, make요. 네, 여러분 make의 뜻을 잘 알고 계시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make는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이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조금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사역동사 알아 나는 그래서 시키다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뒤에 아무것도 안 온다니까요.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온다니까요. 혹은 부사나 부사구 온다고요. 그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자리로부터 rose, 위로 올라간 거잖아. rise가 솟아오르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어났다.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는 made for the door. 문을 위해 만들어줬다. 이러시면 망하는 거예요. for는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그럼 문을 향하여 나아갔다,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make가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받으면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12번입니다. get도 마찬가지예요. get도 얻다라는 뜻 말고요. 되다라는 뜻 말고요. The bridge was destroyed. 그 다리가 파괴되었어요. So 그래서 we couldn't get across. across는 가로질러서 강을 가로질러서 뭐 할 수가 없었다? 갈 수가 없었다. 이동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도착하다, 이동하다, 움직이다. get 역시 make랑 마찬가지로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언제요? 뒤에 아무것도 안 오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오거나 부사나 부사구가 올 때. 아셨죠? 자, 이렇게 이 동사들을 가져가신 다음에 자꾸 문장을 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주어, 동사, 부사어의 모양을 취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마치 약간 수동태처럼 느껴지는 동사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건 영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내신이나 시험용, 그러니까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토익 같은 시험 있잖아요. 그런 시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기에서는 굳이 이거 그냥 말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자, 볼게요. disappear, appear. appear 나타나다고요. disappear 사라지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종이 곧 사라질 수 있어. 영원히 사라지다잖아요. 그죠? 나타나다, 사라지다. 나타나는 괜찮은데 사라지다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이 지다가 돼 있지만 disappeared가 아니라는 거, 그냥 disappeared라는 거 하나 챙겨두시고, 다음에 occur, happen, 발생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렇게 써 있으면 아무도 안 틀리는데요. is occurred. 여기는 과거형이니까 was occurred. 이렇게 써 있으면 애들이 맞는 줄 알아요, 그걸. 발생한 게 아니라 발생이 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be, pp 맞잖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occur, happen, 발생하다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써주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도요. we cannot say.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 뭘? What will happen? 무엇이 발생할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 이렇게 발생하다, 벌어지다. 같은 단어
take place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take place는 이건 take가 타동사가 되는 거죠. place를 목적으로 받았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consist of요. 요건 또 왜? 해석이 아주 골치 아파요. 그 위원회가 10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집니다. 구성되다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되다 아니야? 되다. 수동태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능동이에요. 수동태를 쓰시려면 be composed of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뜻으로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10 members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이요. 네 번째입니다. result from. 네,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결과가 나오다. 나오다 하니까 수동태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 문제는 뭐로부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다양한 의견들로부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게 주어, 동사,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주어 자리에 오면 result from이 result in이 됩니다. 요게 뭐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 문제라는 결과는 뭐로부터 나온 거야? 다양한 의견들이라는 원인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근데 result in은요, 이게 원인이고요. 이게 결과가 돼요. 그래서 result in의 뜻이 뭐냐면 뭐뭐라는 결과를 낳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cause나 혹은 요거 아래 쓸까요? bring about 같은 것들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물론 lead to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냥 시험 보시는 분들만 알아두시고요. 뭐뭐로부터 결과가 나오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suffer from이요. suffer from 같은 경우는 뭐뭐로부터 고통받다. 우리나라 말로 받다니까 수동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뭐뭐로부터 고통받다. 우리는 소음과 더러운 물로부터 고통을 받아요 라고 해서 받다. 하지만 수동태가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유사한 모양이라 비교를 통해 봐야 하는 동사들. 이거는 정말 거의 내신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내신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lie와 lay예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내신 하시는 분들은. lie는요, 일단 누워있다, 놓여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워있다, 눕다, 그리고 놓여있다 이런 뜻. 근데 이게 3단 변화가 불규칙 변화입니다. lie, lay, lay 이렇게 해요. 근데 반면에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죠. lie가. 이때는 또 규칙 변화예요. lie, lied, lied. 근데요, 여기에 이 눕다, 놓여있다의 과거형인 lay 있죠. 이걸 원형으로 쓰는 녀석이 있습니다. 원형으로. 그건 뜻이 뭐다? 무엇 무엇을 두다, 무엇 무엇을 놓다란 뜻이에요. 이건 타동사고요. 3단 변화는 lay, laid, laid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과거형이 여기에 현재형으로 있어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사실 원어민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오히려 이걸 맞게 말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멀한 잉글리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외우냐?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자, 눕다, 놓여있다 있잖아요. 눕다. 여러분이 저녁에 누워서 잡니다. 여러분 친구도 자고, 여러분 부모님도 주무시고. 이렇게 세 명이 딱 잠들었을 때 다음날 일어나는 모양이 어때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대자로 뻗어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기역자로, 어떤 사람은 니은자로, 어떤 사람은 디귿자로 이렇게 있잖아요. 모양이 다 다르다. 그래서 눕다, 놓여있다는 모양이 다 다르다. lie, lay, lay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한 번만 해요? 아니죠. 늘 규칙적으로 하죠. 상습범이잖아. 그래서 규칙 변화입니다. lie, lied, lied. 근데 무엇 무엇을 두다 놓다. 제가 만약에 여기 이 분필을 여기다가 놓으면 다음날도 여기 있죠. 규칙적으로 딱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칙 변화예요. lay, laid, laid. 참고로 규칙 변화인데 y가 i로 바뀌는 바람에 id가 된 거니까.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녀가 아기를 아래에 아주 부드럽게 뭐 했겠어요? 놓았습니다. 그럼 과거형을 써야 되잖아. 놓았다. 그러니까 정답은 laid가 되겠죠. lay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오면 현재형이니까 가능한데? 아니요.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다음이요. 그 고양이가
바닥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그럼 여긴 자동사 자리네요. 지금 자동사니까 lay는 안 되지. 이건 타동사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lay가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이요. arise 아니구나. arise, raise. rise는 혼자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혼자. 그치? 그래서 rise의 뜻은 떠오르다, 오르다 이런 뜻이고요. raise는 내가 사물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3단 변화 외워두시고 rise, rose, risen. 다음에 raise의 3단 변화는요. 무엇을 들어 올리다 해서 raise, raised, raised. 참고로 이것도 이미지를 좀 가져가세요. raise의 이미지는 아래에 있는 걸 위쪽으로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기금을 모금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키우다라는 뜻도 돼요. 왜냐하면 기금을 모으다는 뭐예요? 적은 돈이 위쪽으로 쌓여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우다는요. 어린 내 아들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위로 쌓아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연기가 from the chimney.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여기 자동사 자리네요. 그러니까 raised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rose. 연기가 솟아올랐다. 굴뚝으로부터. 이렇게 되겠고, 다음. 그는 총을 뭐합니까? 들어 올리네요.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raised가 정답이겠네. 그리고 and fired. 발사했다. 네. 괜히 좀 교육적이지 않은 예문인 것 같아서 좀 그렇네. 네, 어쩌겠어요. 이런 게 머리에 잘 들어오잖아요. 자, 다음이요. find는 찾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찾아내다. 근데 found는 설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ind는 찾아내다인데 3단 변화가 뭐냐면 find, found입니다. 여기에 과거형의 모양이 여기 현재형으로 가서 뜻이 뭐예요? 무엇을 설립하다. 근데 이 녀석은 또 규칙 변화거든요. 그래서 found, founded가 돼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과학자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암을 위한 치료법을 뭐 하려고요? 설립하려고? 아니죠. 찾아내려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래서 find가 정답이 되겠고, 두 번째입니다. 그녀의 가족이 1895년에 그 대학교를 뭐 했다? 찾아냈다? 대학교가 숨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설립했다. 그러니까 found의 과거형인 founded를 써주셔야겠죠. 자, 다음입니다. arise랑 arouse. arise는요, 발생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서 했던 단어, 발생하다. happen, occur, take place. 이렇게. 자, 그래서 3단 변화가 rise랑 똑같아요. arise, arose, arisen. 이렇게 3단 변화가 똑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arouse는 생각 등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 등을 불러일으키다. 그래서 3단 변화가 규칙 변화예요. arouse, aroused, aroused. 문제 풀어볼까요? 새로운 위기가 한밤 동안 뭐 했다? 불러일으켰다? 아니요. 발생했다. 하니까 arose. 여기 뭐 쓰셔도 돼요? happened. 그죠? occurred, took place. 이런 거 쓰셔도 똑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의 이상한 행동이 우리의 의심을 뭐 했습니까?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aroused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왜 이렇게 많아? 5번이요. wind가 아니죠. wind는 명사잖아요. 네, wind, 그리고 오른쪽에 und. 자, wind의 뜻은 무엇을 감다. 붕대나 이런 거 있잖아요. 태엽이나 이런 거. 무엇을 감다. 3단 변화는 wind, wound입니다. wind, wound. 그러니까 와인드업 한다고 하잖아요. 몸을 이렇게 감아서 나중에 공을 던지려고 할 때. 그렇죠? 근데 이 wound는요. 뜻이 뭐가 되냐면 동사 원형일 때 누구누구를 부상 입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발음도 달라요. wound가 아니라 wound입니다. wound. 그래서 wounded. 3단 변화가 wounded. 자, 볼게요. 그녀가 붕대를 팔 주위에다 뭐 했겠습니까? 부상 입혔어요? 아니죠. 감았습니다. 그럼 감다의 과거형인 wound가 정답이 되겠네요. 반면에 나는요, 팔에 뭘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I have been wounded가 정답이 되겠죠. 끝났네요.
생각보다 되게 일찍 끝나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은 앞에 영작이나 회화를 하실 분들은 앞에 있는 그 do, count, pay 이런 동사들 가지고서 여러분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 뒤쪽이 훨씬 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아셨죠?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모양이었어요. 주어 동사만 가지고서도 말이 되고 그 뒤에 부사어가 옵셔널하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녀석들, 가장 기초적인 모양이고 가장 쉬운 모양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사 뜻을 외우는 거 말고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이게 기본이고요. 이런 문장의 모양을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7강까지. 아셨죠? 그래서 다음 강의를 보시기 전에 이번 강의 철저하게 복습을 하셔갖고 여러분 것으로 만든 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